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보고서를 들으며 좀 우려되는 부분, 궁금한 부분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련 등록제에 의해서 18개월 이상 수련한 경우에만 일품단 심사를 지금 볼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선 도장 관장님들에 대한 우려가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만약에 18개월을 지키지 않은 도장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 또는 18개월이면 너무 길다, 타 무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불식, 또는 태권도만으로 재미와 수련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의 제공과 아울러 지도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도협회 등록비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제도권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초 관장으로서 아직도 비쌉니다. 왜냐하면 태권도장을 개관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20대 지금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또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분들이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 투자하기도 바쁘고 수련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불안한 지금의 시대에 등록비 300만 원을 어떻게 준비를 하죠? 저는 이 300만 원을 낸다라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는지, 여태까지 사용한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시도협회 등록비에 대한 사용 근거를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도협회 등록을 한다라면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못 받았습니다. 관장의 복리 후생을 위해 낸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떤 복지를 받았는지, 어떤 제가 후생을 앞으로 안전하게 이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은 아직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관장님께서 발표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제도권이다 보니 민초 관장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가르친 제자가 다음 달에 국견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시군구에는 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심사를 봐야 되는데 저는 심사를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편법으로 다른 구에 등록을 해서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가당한 말인가요? 정당하게 시도협회에 등록을 했고 정확하게 내가 지도를 했다라면 정확한 법적인 근거 안에, 제도권 안에 심사를 봐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제안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혹시 답변을 어떻게 발표자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패널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미화 패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논의된 이런 거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는데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3개월 최단 시간 내에 승품단 합격 보장 이렇게 하는 도장도 경쟁력 있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 심사가 시도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부지 불합격률은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사장에 와서 서 있지만 않으면 다 합격해서 품증을 받는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런 것 등을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지원특별위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국기원도 만들어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마지막 발표했듯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과정을 좀 해서, 우리가 학교 가서 수업을 하시면 1단, 2단이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마스터한 다음에 심사에 응시하게 하면 태권도 심사 질이 보다 더 높아지지 않겠냐는 측면으로 굳이 꼭 18개월이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그 위원회에서의 논의된 것이지,
단지 18개로 하겠다 이렇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고 있겠지만 심사의 질을 높이자는 이런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도협회 등록비는 2013년도경에 우리 문화체육부로부터 감사도 시도협회가 받으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위원회, 청와대 각종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도장 등록비를 시도협회 편차가 있었던 것을 최하 500만 원 이하로 좀 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좀 맞추자 해서 500만 원 이하로 운영하고 단 시군구에서 이중으로 등록비를 징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시도협회 등록할 때 시군에 500, 시도에 500 이런 것 등을 하나로 시도협회에서 통합을 해서 어느 시도에서는 500을 받은 것을 시군구 협회로 보조해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등록비가 비싸다는 이런 우리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런 거에 의해서 지난 도장지원특별위원회에서 임시로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300만 원 이하로 좀 받아서 신규 도장들의 이런 민원을 좀 해소시키자. 그리고 시도협회에서 저희가 도장 등록비를 받는 이유는 이 시도협회가 심사 수익금이 운영비와 사실은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나 서울협회 큰 규모의 협회는 당연히 어느 재원이 확보가 되지만 이 대한민국 태권도협회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시도협회는 운영비를 단 1원 한 장 보조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도협회 살림은 어떻게 하느냐? 살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협회도 하나의 도장 등록비도 일반 회계로 편입시켜서 수입의 일원으로 편성해서 도장 등록을 해주고 있고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심사 제도권 타인의 아이디를 대여한 행위다. 이 부분은 우리 일선 지도자들의 태권도인들이 타시도 심사 간다, 타시도 심사 간다 그랬습니다. 심사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를 대여하는 행위지 타시도 심사 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추천한 지도자는 내가 가르친 제자들만 추천하게 돼 있는데 아이디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주장은 면허시험도 어느 곳에나 가서 볼 수 있는데 왜 태권도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태권도는 우리 무도적인 가치를 보시고 지도하는 이런 측면 그렇다고 우리 보디빌딩 하면서 알통이 얼마 나오는지 몇 센치 나오는지 재는 것도 아닙니다. 무도적인 측면을 가지고 했을 때 본인이 이 정도의 지도하면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이런 하에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타시도 심사가 아니고 아이디를 불법으로 이렇게 빌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이 우리가 자질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타시도 심사 행위가 아니고 아이디 대여 행위로 우리는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다. 시도협회에서 사업을 할 그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도협회 사업이 태권도장 관장을 위한 사업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아이들을 빌려 쓴다, 도용한다. 그거는 뭐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불법을 왜 만들어 주셨는지 저희는 불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하지 말라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충청남도 태권도 협회에서는요. 우리 일선 도장들의 도장 활성화, 도장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MBC하고 우리 공익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일선 도장에 다이어리나 또 앨범 수첩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태권도를 보다도 타 종목에 뺏기지 않고 태권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홍보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여타 시도협회도 도장 활성화를 근간히 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다 대회의 이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대회를 통해서도 도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이디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국기원에 여러분들이 그 이사회에서 심사 규정이나 심사 규칙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개정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이고범 국경기술심의회 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 자리에 우리 관장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선두신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 서울 강남구 태권도협회에 있는 우내형이라고 합니다. 우선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태권도 저희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아주 중대한 사업을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나 태권도 우리 선배님들 계시는데요.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태권도 TF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된 거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걸 선발을 했는지 일단 그 점이 좀 궁금하고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어떤 부족한 점이 계시다는 건 아닙니다. 다들 훌륭한 점이 있으시고 분명히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 좀 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진행이 되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책임질 기관이나 책임질 분이 누구신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현재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다들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태권도 심사를 보는데 어느 한 지역의 일부가 아니라 지금 뭐 국기원이라든지 장소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지금 현재 17개 시도 연맹에 태권도 전용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17개 시도에 그런 태권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심사만이라도 우리가 좀 춥지 않고 덥지 않은 곳에서 또 우리 소비자인 학부모님들께 그런 민원을 덜 들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심사장이 이번 기회에 헛되이 다른 곳에 뭐 인건비니 연구비니 이런 걸로 사용되지 말고 좀 우리 태권도인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만들어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국기원 심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대한태권도협회 지금 중심으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된 연구 방향이 심사를 주관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구성된 임원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게 정당화되고 이게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리 그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일선 지도자들, 관장님들을 많이 광역별 아니면 시도별로 많이 좀 하셔서 정보를 좀 많이 들으시고 해서 정말 관장님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심사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요. 일선 태권도장에서 지금 줄넘기 하지 않는 태권도 체육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면 태권도 전문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줄넘기하고 학교 체육하고 자 그런 프로그램들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컨설팅 업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태권도 도장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일선 도장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 태권도 교육이 지금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합기도나 특공무술 이런 실제
실제 저희가 주체가 됐던 무술인데 그런 무술들이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여성 학부모들에게는 더 강한 무술로 이렇게 지배적으로 입소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줄넘기 단체, 줄넘기로 인한 태권도 도장의 성공 사례 이런 부분들 우리 기관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상위 기관에서 그거 규제해야 됩니다. 태권도가 아니에요. 그럼 젊은 사모님들 관장님들은 그런 교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기 발표자님 죄송합니다. 네, 좀 질문을 좀 해주셔서 네.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을 내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간략하게 좀. 네, 그럼 아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요. 이분과의 그 정문자 우리 강사님 그쪽 패널에서 17개 시도에 필요한 전국 체육관 그 확충에 대해서 가능하신지 하고 그리고 일선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줄넘기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규제나 아니면 국기원 심사에 혹시라도 줄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국기원 심사에 줄넘기를 포함시키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이셨고요. 하여튼 그 질문에 좀 답변을 우리 이분과에서 발표한 장문자 회원님께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운혜영 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TF팀 위원 선임 과정 저도 잘 모릅니다. 저희 팀하고 네 저도 오라 그래서 와서 열심히 일했을 뿐이고 저는 거기에 어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걸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신 분들이 오늘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열심히 일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희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일단은 나머지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심사장 확충의 문제, 두 번째는 심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김영근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넘기고 네 번째 거 도장에서 줄넘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운혜영 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17개 시도에서는 국기원의 그 심사 업무를 위임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고충이 심합니다. 경상북도 우리 최무선 체육관이나 광주의 그 염주 체육관 이 정도의 실내 체육관을 확보한 시도는 그나마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은 시도에서는 학교 시설이나 지방 기초단체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 장소도 협소하고 또 심사 규정에 의해서 인원수 몇몇 다 곱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저희도 다 시도에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TF팀에서 문체부에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배드매트 우리 야간에 치는 배드매트 연습장 있죠. 그런 것 또는 수영장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이제 국기로 제정이 됐으니 태권도 전용 권역별로라도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협의해서 이런 거를 우리 시도협회하고 같이 해서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태권도가 그래야만이 국기로 이 지정된 이런 하나의 사유도 된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했고 적극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얼마든지 이런 거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는 논의가 됐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사 시행입니다. 역시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장이 많이 쾌적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응심자들이 또 관장님들이 만족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심사 질도 높이고 또한 거기에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차 시설을 비롯한 서비스를 해줄 텐데 그런 것 등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사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확보가 되면은 이런 것 등은 심사 17개 시도에서도 얼마든지 개선할 용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현 시점에서는 어떻든 그럴지라도 요즘 그 시도협회 심사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특히 특정 시도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느 시도 같은 경우는 모범적인 사례로 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 협회에서도 심사 질서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심자나 학부모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이제 뭐 몇 초도 안 됐는데 심사가 끝났다. 이 정도는 이제 많이 질서가 잡혀가고 있고 질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TF팀에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심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 됐습니까? 자, 김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답.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좀 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최순철 사모입니다. 저 뭐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제가 떨립니다. 좀 말주변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이제 다른 도장에서 일단을 땄다고 해서 저희 도장으로 옮기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일단이라고 했는데 일단 인정해 주셔서 제가 인정했는데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어디서 봤습니까? 했더니 도장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을. 그래서 태권도 품증을 보여줬더니 이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걔는 분명히 태권도를 배웠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었고요. 거기가 또 금산이지만 태권도를 가리키는 도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면 태권도 도장에서는 그 일단을 딸 수 없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밑에 합기도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새를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정정히 부탁했습니다. 너 그 아이한테도 얘기했었고, 너 기분 나쁘지 말고 힌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힌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저처럼 태권도를 직접 가리키고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서 보면 지도자들 말주변 없어 말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뭘 걱정하냐면 심사는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로 그 문제되는 게 뭐냐면 태권도장을 하시는 분 중에 합기도와 여러 가지 쉽게 해서 짬뽕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꾸 심사를 자꾸 뭐 자기들 뭐 이렇게 원하는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의지도 다 똑같습니다. 심사를 강화시키고 공정성을 투명해서 누구나 다 태권도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그 태권도장에서 지금 합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그 태권도와 태권도처럼 지금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도장에서 했지만 지금은 자기들 모여서 태권도 흉내처럼 지금 심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장을 현재 운영 안 하시고 그냥 어떤 임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태권도장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권도는 공정성을 높이고 다른 무도와 차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태권도장에서 뭐 합기도 짬뽕 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자꾸 풀어달라 심사 그리고 제도권한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금산에 있습니다. 태권도 저기 협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가 있는데 그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막 상술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꾸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지도자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탈퇴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뭐를 하냐. 태권도를 배제하고 합기도나 그런 데서 이제 막 전국대회 우승했다 했다고 막 광고합니다. 그러면 태권도는 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학기팀 애들이 있으니까 전국대회 가서 뭐 국제대회 가서 종합우승했다고 막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투명성 있게 하는데 심사만큼은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풀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마 똑같은 의견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주철님께서 지금 또 한 번의 심사의 공정성, 그러니까 투명성, 또 이러한 자, 지금 질문자님은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꼭 좀 질문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충남에서 온 이중태입니다. 저는 국기원의 그 책자에 보면 지금 국기원 책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려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려면
체른이 1번부터 뭐 30번까지 쭉 책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1번을 배울 땐 어딜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기 태권도는 국기위원회에서 나오는 교육 책자에 딱 보면 쫙 해서 뭐 1장부터 쫙 해서 그냥 통째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세분화해서 흰띠가 되었을 때 요만큼 배우고 요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단락단락하게 그런 책자를 태권도장을 위해서 만들어 주실 수 없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준택님. 그 질문에 답변을 우리 옆에 이종천 부장님께서 해주시겠답니다. 이 먼 길 또 많은 시간 할애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건의를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호소문이 있는데요. 이 거버넌스에서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요. 추천이사와 공모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태권도는 지금 패럴림픽과 데플림픽이 두 개의 올림픽이 있습니다. 여기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추천한 5인, 세계연맹 산하 5개 대륙연맹에서 추천한 5인, 국견 발전에 크게 기한 5개국 협회 추천한 사람 5인, 태권도 진흥대전에서 추천한 사람 2인, 구단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이렇게 해외 또 20쪽에 보면 해외에서 20년 이상 경기 지도자로 활동한 한인사범 4인, 국내에서 20년 이상 도장을 운영한 사람 4인, 국내에서 20년 이상 경기 지도자로 활동한 사람 4인, 국견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3인, 국내외 공인 심판 자격증 소지자로 20년 이상 심판 활동으로 한 사람 1인, 국견 강사로 태권도 교육에 기여한 사람 1인, 태권도학과 전공 전임교원 1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 비율을 20% 하자는 이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지금 시도의 17개 시도가 장애인협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이며 장애인에 대한 우리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고 또 종주국이라는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장애인 단체에 이런 이사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식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잠깐만요.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만요. 간단하게, 예. 시작도 제가 했고요. 끝도 제가 낼랍니다. 지금 6시입니다.